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수학, 가, 나형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죠. 보통 인문계열은 이런 수학에 구분 없고 탐구에도 구분 없이 정시를 선발하는데요. 그러나 가형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에서는 이 가산점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가산점 여부가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차이를 주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의 성적이 일단 있습니다. 두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서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의 점수는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수학 가를 응시한 A 학생은 표준 점수가 121점, 100분위가 89였고 수학 나를 응시했던 B 학생은 표준 점수 128점에 100분위 88점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이 K대 건축학과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A 학생은 수학 가형이 이제 K대학 환산 점수인 267점의 15%인 40.05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인데요. 과탐에 응시했기 때문에 과탐 가산점도 적용이 돼서 9.4점을 추가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역은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수학의 차이에 따라서 총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로 했을 때 916.45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 학생은요, 수학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과탐에서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산 점수로 873.4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대학에, 지금 K대학에 건축학과를 두 학생이 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학 가를 응시했느냐 나를 응시했느냐의 차이만 있고 다른 영역은 동일한 점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학생의 점수 차이는 43.05라는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산점이라는 부분, 즉 어떤 영역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크진 않겠지만 실제 그 대학의 환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큰 점수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두 학생 모두 국어 점수나 영어 점수, 물리, 화학 등등이 같은 점수였거든요. 다만 수학 가나형의 응시 여부만 달랐는데 올해도 아마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수학 가형이 아닌 나형을 응시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내가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가형을 응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포기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리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요 수도권 대학들이 어떻게 가산점을 두고 있는지를 올해 2020학년도 정시 요강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수학 가산점, 즉 가형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두는 대학들이 있죠. 대학마다 가산점을 두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연계는 대부분 수학 가형을 지정해서 응시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수학 가형을 응시할 것을 지정해 놓지 않은 대학군에서 수학 가형을 응시해서 지원했을 때 15%의 가산점을 주는 데가 이제 광운대 건축학과가 있었고요. 또 30%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대학이나 건축 쪽에 지금 가산점이 수학 가형의 10%, 과탐의 10%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수학 가형의 보통 대부분은 10%의 가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국민대라든지 또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등등, 성신여대 등등은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10%의 가산점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탐에 가산점이 붙는 대학도 있죠. 표상에서 보면은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가 이제 광운대라든지 또 명지대, 서경대, 성신여대, 숭실대 등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학하고 과학의 같이 가산점이 아니라 오로지 과탐에만 가산점이 들어가는, 특히 과학탐구 2 영역을 응시했을 때, 과탐 2 영역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가 이제 과기대 자연계열이 있는데요. 3%의 가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서울여대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아닌 과탐에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과 과탐에 가산점이 있는 학교는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3%, 5%의 가산점이란 부분이 근소한 차이로 보일진 몰라도 좀 전에 두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던 것처럼 전체 그 대학의 환산식으로 했을 때는 3, 40점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가장 많은 가산점, 가장 많은 비중의 가산점을 두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일단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 25%가 주어지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공주대 수학교육과라든지 공주대 자연계,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자연계라든지 또 서원대 수학교육과 같은 학교들은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는 25%의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좀 크게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에게 크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가산점 20%가 주어지는 대학도 있는데 강원대라든지 또 세명대, 전남대 등등의 이제 대학들, 전북대, 전남대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 20%를 주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연계열 학과들이지만 이런 국립대학 쪽도 가산점 수학 가형 응시했을 때 20%를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15%, 10%, 8%, 5% 식으로 이제 가산점을 자연계에서 가형 응시를 했을 때 두고 있는데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있고 또 수학 가형을 보고 수학 가형의 응시에서 수학 가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보다 1등급을 상향한 걸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대가 그 경우인데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1등급을 상향시켜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형을 응시해서 자연계열에 지원했을 때 감산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지만 수학 나형을 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감산되는 학교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들이 지금 경북대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학과는 아니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 자연계열에서의 일부 학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충남대도 의예과라든지 수의예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등을 제외한 자연계열에서 이렇게 나형을 가지고 응시를 했을 때 감산 15%를 적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수학 영역에서 나형, 자연계지만 나형을 응시하고 지원하려고 했을 때 4개 불리한 대학선을 살펴본 거나 다름이 없죠. 즉 거꾸로 얘기하면 가형을 보고 응시했을 때 가산점, 즉 좀 유리한 학교, 반대로 얘기하면 나형을 응시하고 지원했을 때 불리한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영역은 어떤지 우리가 다른 영역의 대학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영역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가산점 2%부터 25%까지 대학별로 다양하게 주어지거나 1등급을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감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국어에서는 반영 비율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두고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자연계열에서요. 자연계열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고려대 학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려대 컴퓨터학과 또 간호대학 등이 국어의 비중이 탐구보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숙명여대 의료학과나 동국대도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려대 간호대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이 35.7, 국어 35.7, 그리고 탐구가 28.6으로요. 주요 대학 중에 자연 계열에서 국어 반영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컴퓨터학과라든지 자연에서 간호대 컴퓨터학과를 제외한 다른 자연계는 31.25%인 반면에 간호대나 컴퓨터학과는 35.7%로 국어 영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려대 자연계열 내에서도 이 두 개의 학과들은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연계지만 국어를 잘 봤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 가형이 30%, 국어가 25%로 비교적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서강대는 34.4%로 국어 반영 비율이 자연계열에서 높은 편이고, 서울대도 자연계열 일부를 제외한 자연계열과 간호, 의료학과 등등이 33.3%로 국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서 자연계열에서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자연계열의 의료학과는요, 국어 반영 비율이 35%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자연계열 타 학과들에 비해서는 국어 반영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열에서 그러면 지금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인문계열에서는 사실은 국어보다는 수학 점수가 관건이 될 수가 있죠. 수학 반영 비율이 자연계열 말고 인문계열에서 높은 그런 대학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경희대 사회계열이라든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경상계열, 숙명여대 통계, 소프트웨어, 컴퓨터 과학 쪽. 물론 이제 숙명여대 요 학과들은 자연계열 학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문계열 학생들로도 일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이지만 수학 비중이 높은 모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25% 반영되지만 수학 나형이 35%가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이지만 수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고려대 인문계의 가정교육 같은 경우에도요. 국어는 35.7, 수학 가나형 구분 없이 똑같이 35.7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서강대 인문사회 계열도 수학 가나형 구분 없이 46.9%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를 지원하려면 진짜 수학 점수가 좋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서강대 외에 이제 서울대 인문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국어는 33.3%의 비중을 가지지만 수학 가나형 구분 없이 40%의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계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의 경제 경영 쪽도 다른 인문계열에 비해서 5% 정도 더 높은 상황이에요. 수학 반영 비중이. 그래서 다른 인문계열은 수학 반영 비중이 30%지만 이 학과들은 35%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성균관대 인문계열도 사실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국어 40%와 동일하게 수학도 40%의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과학, 통계 쪽 모두 인문계열로 일정 특정 인원을 모집하는 모집단인데요. 지금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과학 쪽은 수학 나형을 35% 비중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계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모집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연세대는 인문계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이 33.3%로 같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고요. 중앙대는 똑같이 국어나 수학 모두 40%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똑같이 국어 수학이 30% 비율로 들어가지만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상경계열은 국어 30, 그 다음에 수학 나형 응시했을 때 40%, 수학의 반영 비중이 국어보다 인문계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인데 내가 수학을 좀 잘 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 단위별로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요 교과, 즉 자연 계열에서의 핵심이 되는 주요 교과인 수학, 또 인문 계열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 교과인 이제 국어의 반영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한 그런 대학은 또 어디가 있을지도 보시고, 또 탐구 영역과 영어의 반영 비율까지 고려했을 때 국어 수학은 동일하지만 이제 탐구나 영어가 어느 정도로 비중이 있는지를 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이제 서울시립대라든지 숙명여대, 또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요, 사실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요. 즉, 지금 말씀드린 이 대학들은 국어, 수학 반영은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 수학 반영이 동일하니까 나머지 영어나 탐구에서의 비중을 고려해서 나에게 어떤 대학이 더 유리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영어 반영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또 홍익대 이런 학교들은 국어와 수학 반영 비중이 동일하고 영어도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요. 특히나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 25%, 수학 25%, 영어도 동일하게 25%, 탐구도 25%,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중요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25% 반영되는 반면에 탐구는 15%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탐구 영역을 상대적으로 좀 못 보고 영어나 국어 수학을 잘 봤다라고 하면 시립대 선도 고려해 볼 만하죠. 거꾸로 이제 탐구 영역이 지금 시립대처럼 이렇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가 탐구 16.7%를 반영하는 연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영역이 16.7%, 탐구 영역 16.7%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33.3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죠. 또 탐구 영역의 비중이 영어 영역보다는 높은 대학도 있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영어는 10% 반영되지만 국어 수학하고 동일한 30%의 비중으로 탐구 영역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한양대를 지원할 때는 탐구 영역 점수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어와 탐구의 비중이 똑같이 20%로 동일하게 반영되는 학교들이 이제 숙명여대가 있고요.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5%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학별로 수능 영역의 반영 비중을 다르게 두고 있고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나의 성적표, 나의 수능 성적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영역이 유리한지, 수학을 잘했는지, 국어를 잘했는지, 또 주요 교과가 좋은지, 탐구 영역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따져보시고 같은 비슷한 선상에 있는 대학선에서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시 지원 전략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